네,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한 줄 평으로 오늘장 주요 포인트들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어제는 답답한 시장 대신 시원하게 콜라 사이다 마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한 줄일까요, 대표님? 자, 미리 준비를 좀 했습니다. 준비하셨어요? 오늘장은 간단 명료하게 호사다마다. 호사다마. 자, 좋은 일에는 항상 뭐가 그쵸. 있죠? 마가 낀다고 하죠. 네. 좋은 일에는 항상 안 좋은 어떤 풍파를 좀 거쳐야지만 이 최고의 어떤 즐거움을 좀 느낄 수 있다, 그쵸. 만끽할 수 있다. 호사다마인데 최근 한 4거래일 연속 이 조정 1%대 넘게 맞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좀 조정을 했는데 네. 자, 우리가 강조드렸던 거였죠. 코스피는 3,100선을 탄탄하게 유지하느냐, 코스닥의 경우에는 950선을 탄탄하게 좀 지켜주느냐. 자, 오늘 1%대 상승 이끌면서 3,153원에 3포인트 마감을 했죠. 그 다음에 코스닥은 1.57% 상승한 966포인트에 마감을 했는데 오늘까지 제출될 수 있는 오늘 장 종료까지 뭐가 나온다? 1분기 보고서 나오죠. 그렇죠. 물론 17일까지예요. 이번에 15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까지 1분기 보고서 제출을 하는데 14일까지 낼 수 있는 법인들은 그래도 실적이 좀 양호한 법인들, 영업이익의 어떤 전환을 좀 가져오는 법인들의 맞습니다. 실적 발표가 좀 있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저는 조금 갸우뚱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좋은 건 빨리 하고 싶은데 나쁜 건 맨 마지막에 좀 천천히 하고 싶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이 장 종료 이후에는 좀 이 어닝 쇼크 종목 관련된 이 분기 보고서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드는데 오늘까지 좀 제출됐던 분기 보고서 제가 계속 좀 서치하고 있는데 대부분 영업이익이 낮거나 영업 손실의 폭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손실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2020년도보다 2021년도에 1분기 매출이 전반적으로 고루 장사를 좀 잘했다. 그렇다면 이게 경기 지표가 좀 살아나는 신호탄이냐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자, 그건 아닙니다. 코로나19의 어떤 여파가 작년엔 너무 심했다면 올해는 점차 그 여파를 좀 개선해 나가는 그런 움직임이고 장기적인 어떤 불황으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지금 여행주, 항공주, 그다음에 뭐 쇼핑 관련된 어떤 종목들, 레저주 역시 저점 실적은 지속적으로 좀 안 좋지만 그래도 우리가 낙폭 과대 구간에 모아간다면 코로나19 이후에 한번 이 갭을 메꾸는 어떤 시세에서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점차 코로나19 여파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또 그래도 좋게 봐주셨습니다. 대표님, 그렇다고 하면 오늘장 주목해볼 만한 이슈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네. 무엇보다 이 해상 운임의 급등으로 해운주의 대장주로 꼽히는 바로 HMM 관련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해볼까 네. 합니다. 이 HMM 매각설이 일단 끊이지 않고 있는데 산업은행이 보유한 3천억 규모의 전환사채 만기가 도래하면서요. 그간 네. 주가가 급등했던 만큼 일단 차익이 상당할 걸로 보이거든요. 예, 잠깐 좀 제가 일봉 차트 좀 찾아보고 있는데 네, 차트를 한번 같이 자, 살펴볼까요? 지금 5월 13일 날 역대 5월 13일 신고가 일봉 신고가를 좀 갱신을 했고요. 지금 43,700원 한 1.69%가 좀 하락한 43,700원에 좀 마감을 했는데 그래도 주가 추세는요 4만 원대 탄탄히 좀 지지하고 있으면서 추세 상단에서 좀 머물고 있죠. HMM 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지금 전환사채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잠깐 좀 공시 하나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공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회사 사업 보고서 우리가 보면 회사의 모든 내용들이 좀 나와 있다라고 좀 누누이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바로 여기입니다. 회사의 주식에 관련된 내용. 자, 주식의 총수 한번 보면요. 자, 잠깐 내용을 보겠습니다. 네, 주식 내용을 자본금 한번 변동 살펴보면 현황을 쭉 보면 지금 회사의 기준일 현재 전환사채에 발행된 1억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최근에 3천억 규모의 전환사채, 바로 190회차입니다. 이 3천억의 이 전환사채가 오늘 6월 29일까지 전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전환가액이 5천 원인데 지금 4만 5천 원만 잡아도 지금 몇 배죠? 지금 뭐 한 9배, 그렇죠. 9배 정도 8배 이상의 막대한 좀 수익을 자 3천억짜리가 2조 4천억 되는 겁니다. 자, 실로 어마어마한 숫자가 좀 아닐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이 주식이 시장에 만약에 유통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하게 어떻게 될까요? 자, 5천 원짜리 주식이 4만 5천 원대 막대하게 시장이 풀립니다. 네. 이게 막 시장이 막 대거 유통이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럼 좀 가진 사람으로서는 별로일 것 같아요.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왜?
3만 원에만 팔아도 이득이고 2만 원에 팔아도 맞습니다. 이득이고 만 원에만 팔아도 이득이에요. 정말 희석된 막대한 거죠. 이득입니다. 그렇죠? 주가 가치는 희석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HMM의 지금 최대 이 주주인 이 한국산업은행이 이 주식을 시장에 마구 막 판다면 이 사업 안 할 겁니까? 맞습니다. 회사 아주 뭐 소위 말하는 주가를 뭐 그냥 바닥으로 만들어 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 관점인데 자, 이제 이 언론에서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와요. 전환을 할 것이다. 전환을 안 할 것이다. 전환을 하고 나서 회사를 매각할 것이다. 전환을 하고 나서 시장이 팔진 않을 것이다. 앵커님 어떻게 해볼까요? 5천 원짜리 주식을 3천억 규모에 이제 가지고 있다. 한국산업은행이. 자, 회사를 팔을까요? 아니면 시장에 팔까요? 아니면 안 팔까요? 그냥 단순하게? 네. 일단 저는 회사에 본인이 산업은행의 총장이라면 네. 시장에 팔겠습니까? 아니면 회사를 매각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갖고 있을까요? 지분을. 지분을 갖고 있어야죠. 아닌가? 아주 좋으신 이 대주주의 이 마인드를 갖고 계시네요. 그럼요. 자, 이게 뭐냐면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국책은행이긴 하지만 과거에 투입됐던 이 비용, 막대한 이 비용을 좀 투입을 했는데 자, 엑시트 관점, 즉 회수의 관점에서는 지금 이익 구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HMM도 자, 이게 전환은 될 것이다. 자, 3천억 규모의 이 전환 자체는 전환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장에 마구 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식이 좀 지배적이고요. 그리고 나서 좀 조심스럽게 좀 예측하고 있는 부분이 전환 이후에 이 HMM의 어떤 매각도 좀 진행하지 않을까. 유럽 후보로 항상 거론되는 이 포스코가 있는데 지금 이 HMM의 관계자 입장에서는 아직 이 매각을 검토한 것은 없다. 좀 일축은 하긴 했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다라는 관점이 있고 첫 번째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부분적인 전환 청구 이후에 그래도 일부분에 대한 어떤 블락딜을 통해서 한국산업은행도 일부분에 대한 어떤 엑시트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 그 다음에 보유 관점인데 보유 관점을 만약에 가게 된다면 매각과 좀 연결해서 봐야 되는 어떤 그런 시나리오가 좀 예측되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들을 좀 잘 예측하고요. 이게 3천억이라는 이 막대한 이 부분이 시장에 바로 풀리지는 좀 않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눈여겨보면서 시장 예측하는 것이 좀 맞겠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세 가지의 관점에서 시장 관점 한번 살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는 바로 올라올라로 돌아오겠습니다.